끝으로 세부 논점, 이거는 되게 어렵다고 얘기를 했어요. 세부 논점, 연세대, 건국대, 이화여대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읽어만 주고 다음 시간에, 아니 나중에 아마 좀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좀 더 익숙해졌을 때 얘기를 해야 되겠지. 일단 설명을 할게. 비교하라는 논증 지시어를 해결할 때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비교 대상과 비교 기준의 관계다. 먼저 비교 대상을 설정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제시문 그 자체를 비교 대상으로 하여 글 내용의 핵심을 일괄적으로 비교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거나 비교 대상별 기술 방식 또는 이거를 비교 대상별 기술 방식이라고 그래. 또는 비교 기준을 설정한 후 그것에 맞게 제시문별 특정 글 내용을 비교 대상으로 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내면 된다. 이게 비교 기준별 기술 방식이야. 얘가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왜 그랬죠? 이때 두 비교 방식 가운데 어느 방법으로 서술해야 해도 상관없다. 먼저 비교 대상별 기술 방식은 가장 일반적인 서술 방법으로 글 내용의 핵심을 깔끔하게 요약 정리하는 능력과 뒷받침 근거를 내세울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논증은 힘을 받는다. 두서없이 이 자칫하면은 비교 대상별로 쓸 때 글 내용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글이 두서없으면 아주 안 좋은 평가를 받아. 뭐와 뭐를 비교할지 모르니까. 많은 이런 능력이 떨어지면 논증은 질이 별렬해지고 체계는 뒤죽박죽 엉망이 된다. 까다로운 것은 비교 기준별 기술 방식과 관련한 비교 기준의 설정이다. 연세대 비교하라는 서술 과제처럼 주제를 개념화하여 생각하기도 어렵고 지문 난이도도 크고 그래서 비교 기준을 정확히 설정하는 것은 어렵다. 설령 비교 기준을 어찌어찌해서 잘 설정했더라도 그 기준을 따라 대상별로 비교할 내용을 세밀하게 논증하는 것이 간단치가 않다. 논제의 궁극의 물음을 담은 논의점을 정확히 설정한 후에 그것에 맞춰 글 내용을 심층적이고 다면적, 다각적으로 비교하고 분석하며 논증해야 된다. 관점을 상세화시키는 거야. 일단 지문이 어려워. 그래서 상당한 이해력을 요해. 이때 비교 기준은 제시된 지문 전체를 놓고서 서로 연관관계를 따져서 살펴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그 비교 기준이라는 것이 제시문에 직접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그만큼 글 내용을 따라 생각을 거듭하면서 자세히 살펴야 파악될 수 있다. 게다가 애써 찾아낸 비교 기준을 개념적으로 잘 정리하여 언어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때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더 복잡해지지. 만약 비교 기준을 잘못 설정한다거나 또는 개념화, 언어화에 실패할 경우에 비교 대상별 논의가 중복되면서 혼동의 오류를 불러올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많은 학생들이 비교 기준을 설정하는데 이를테면 이런 거지. 여기서 보면 소통의 본질에 대해서, 요건에 대해서 그런데 소통의 본질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이 어떻다 그러는데 소통의 예를 들면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둘 다 같은 말이거든. 그러니까 막 오버랩이 돼. 알겠지? 그지? 그걸 막으라는 얘기지. 그것도. 그래서 비교 기준을 또 잘못 설정해도 그렇고 설정하여 비교 대상을 속성과 범주별로 동등하게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 공정한 비교가 되지 못하면서 비교 자체를 애매하고 또 모호하게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야. 건국대 거를 보면 가와 나에 나타나는 소통에 대한 관점을 분석해요. 2010년이면 그만큼 지문이 어려웠다는 얘기지. 가, 나는 소통에 대해 설명하는데 가, 나는 공통적으로 소통은 나와 타자의 관계에 근거하여 생각하는 그거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공유하려는 상호 촉진 활동이다. 그럼에도 가나는 다면의 차이고
이 내용을 찾아서 이제 본질에 대해서 가는 일을 개별 의식작용으로 보고 나는 사회의 산물로 인식한다. 칭의를 받죠. 그리고서 그 근거를 대고 다음으로 진정한 소통을 위한 요건으로 가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열린 자세가 중요하고 나는 인간의 사회적 행위에 초점을 맞추면서 구성 간의 상징적 상호작용에 주목하고 그 근거는 이렇고 이렇게 층위가 다 맞아야 되는 거야. 알겠어?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은 242페이지에요. 내용은 요 4개는 머릿속에 이거는 내가 실제 수업하면서 이게 포인트야. 제일 잘 알아야 되는 상황이고 다른 건 다 까먹더라도 요 내용은 머릿속에 꼭 집어넣어야 돼. 개별 속성의 범주가 공정하고 층위가 동등하고 배열이 일치하고 양적 질적 수준이 동일하고 이거 볼 거야. 다음 시간에. 알겠지? 그지? 그래서 다음 시간에 얘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할 거야.